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택시장 규제와 맞물려서 반사이익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보니까 올 한 해 빌딩 거래량 및 금액도 크게 증가했고 나도 건물주 한번 돼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죠. 근데 막상 처음 빌딩 투자를 하려다 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막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대출 금리. 요새 대출 금리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올 캐시로 건물 매입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는 정말 중요한 화두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통 3.5%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죠. 개인 신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이제 3%에서 3.5%대 보고 있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대출금리가 4%가 넘어가게 되면 빌딩 시장에도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과거 사례를 밀어봤을 때요.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빌딩 시장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수요도 여전히 많고. 지금 이제 연말이라 대출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1월, 12월 계약들은 대부분 잔금이 내년 초로 넘어가 있죠. 내년 초에 대출 좀 나아지고 하면 거래량은 또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건축비죠. 좀 저렴하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아니면 노후화된 상가주택 매입해서 신축 후에 재매각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축비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이랑은 또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짓는 것도 평당 뭐 6, 700 정도 얘기가 나오고요. 철근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근생 건물 짓는 것도 연면적 평당 7, 8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잘 짓는다 싶으면 이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건축비는 정확하게 견적을 내봐야 아는 거지만 정말 말 그대로 평균치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도로 폭이라든지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평당 5, 600 정도면 건물 지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다시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소액으로 서울 입성이 힘들 것 같은데 경기권 꼬마 빌딩은 어떤가요? 경기권에서도 좋은 투자처인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좋죠. 결국 서울권 물건 접근 방식이랑 똑같죠, 경기권도. 10억 전후 자금으로 꼬마 빌딩 보시는 분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 단독주택 같은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는 건 어떠냐? 아니면 그냥 꼬마 빌딩을 매입하느냐? 뭐 여러 방면으로 고민들을 하시죠. 가진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금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서울권 내에서도 출구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까지 접근하기가 10억 정도 금액으로는 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워낙에 불장이었고 지가도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20억대 꼬마 빌딩 찾기도 힘들어졌고 20억대라고 하면 주요 입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이 작아지니까 투자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기권으로, 수도권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에 목적이 임대 수익이다 하시면 경기권 투자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안정적으로 나오는 곳들이 꽤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거의 구분상가 투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빌딩 투자는 사실 임대 수익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세 차익, 지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죠. 구분상과는 다르게. 사실 꼬마 빌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황금성, 출구입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권은 서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권은 서울이랑은 거래 건수나 수요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경기권도 꾸준한 집가 상승이 있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서울이랑은 다르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매물 광고 보면 경기권 주요 지역의 10억대 꼬마 빌딩 수익률 뭐 4% 이상 나오고 건물 외관도 번듯하고 대지도 꽤 넓고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거 보고 오셔서 경기권에도 괜찮은 거 많던데 그런 거 사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저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투자니까요. 잘 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팔았다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추후에.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샀다로 끝나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잘 나오고 가격 저렴한 거 이거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브리핑해서 팔면 수수료 벌고 끝이에요. 근데 그거 나중에 원망 안 하실까요? 100% 하실걸요? 살 때 생각만 했지 나중 생각 못 했다고 하면서 그럼 저는 사람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업도 결국 사람 남기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팔고 싶진 않거든요. 지금 당장 가격이 저렴하고 지금 당장 수익률이 안정적이라고 덜컥 샀는데 그 지역에 호재랄 것도 없고 그럼 당연히 수요도 떨어지고 그럼 환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증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사실 그냥 구분상가 투자랑 다를 게 없죠. 괜히 건물 사서 관리해야 되고 세입자들 관리하느라 피곤하기만 하죠.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투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은퇴하고 뭐 매달 임대료 받는 거지. 경기권 내에서도 서울과 접근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호재 있고 그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있을 만한 곳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런 곳들은 그렇게 가격 접근성이 월등하지 않다는 거죠. 비싸요, 경기권도. 그냥 별거 없는 곳들이나 저렴하죠.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별게 없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죠. 서울 내에서도 결국 수요 있을 만한 곳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개인 상황이나 취향적인 부분도 물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서울권 내에서도 금액 메리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에 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익률이냐 시세 차익이냐 어떤 거에 비중을 더 둬야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이건 본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꼬마 빌딩의 메리트이긴 한데 지금 시장이 그렇진 않습니다. 강남권은 뭐 대출 이자도 안 맞춰지는 건물도 많아요. 근데도 매물이 없어서 난리죠. 완전히 시세 차익으로 투자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지금 수익률 따져서는 답도 없습니다. 그 외 지역들도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상황은 비슷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대출 이자 정도는 맞춰지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대부분 시세 차익 비중이 더 크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집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사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좀 그런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이 눈에 보이게 크게 바뀌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면 오르는 곳들은 또 올랐어요. 강남 내에서도 오르는 곳들은 올랐고 그래도 집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 지금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사용이나 시세 차익 목적이 많다는 거.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빌딩 사냐 마냐 결국 문제는 이거죠. 빌딩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좋은 걸 사야죠.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사실 뭐 이게 정답이니까. 부동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극심하게 경험을 했죠. 모든 곳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명품은 더 잘 팔리죠. 줄 서서 사요. 없어서 못 사고.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죠. 하이엔드는 더 하이엔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 빌딩이 씨가 마르고 불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남 빌딩도 미술 작품 수집하는 것처럼 그런 사치제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오를 수밖에 없다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뭐 자영업자들 죽어나간다, 경기 불황이다 했어도 번 사람들은 더 벌었거든요. 부자는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런 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쪽으로 뭐 파인다이닝이나 고급화된 상권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강남 말고도 거래가 활발한 주요 지역들이 있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해 집중 거래된 곳들 한번 조명을 해볼 건데 그런 곳들이 결국 또 가격은 오르거든요. 그런 지역 찾아서 잘 투자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무언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잘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결국. 참 어려운 건데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잘 투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게 결국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잘하는 투자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좋은 건물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거리두기 강화로 이번에도 연말 느낌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말 엄청 춥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